연립이차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연립방정식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도 한번 배워본 적이 있거든? 근데 고등 때 배우는 거는 차수가 좀 달라. 여기 2차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립이라고 하니까 식이 두 개인데 식 두 개 중에 최고 차수가 2차인 걸 말해. 유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1차, 하나는 2차로 나오는 문제가 있고 둘 다 2차, 2차의 연립 방정식으로 나오는 문제가 있어. 근데 연립 방정식의 핵심은 우리가 중학교 때도 가감법과 대입법을 써서 문제를 풀었거든. 근데 가감법이냐 대입법이냐 이 명칭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최종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건 미지수를 예를 들어서 미지수가 두 개였다. 그 중에 x랑 y를 더하거나 뭐 빼거나 또는 정리해서 넣거나 해서 소거하는 게 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어. 그래서 아무리 미지수가 두 개였다고 해도 어떤 적절한 방식으로 미지수를 소거해서 나는 미지수가 한 개인 걸로 방정식을 풀겠다 이거야. 그래서 중학교 때는 x 더하기 y는 뭐 5다, x 마이너스 y가 1이다 이런 거 나오면 적절하게 주식을 더해봐야지. 근데 이 더한다라는 생각에서 이미 더하는 과정에서 y라는 미지수가 소거될 걸 알고 그렇게 푸는 건 거거든. 근데 여기서 x를 구하고 위나 아래에 넣어서 y까지 구했으면 됐어요. 그럼 결국 이거랑 똑같은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연립이차 방정식에서 미지수를 소거할 때 가장 키가 되는 건 뭐냐면 바로 1차식의 존재 유무야. 1차식이 하나 있으면 그거를 정리해서 2차식에 넣어버리면 그만이거든.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여기 예시를 한번 볼게요. 1차와 2차의 연립방정식에서 얘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미 1차식이 존재합니다. 그럼 이건 문제를 풀어가는데 그렇게 큰 힘이 들지는 않아요. 내가 결국 미지수를 소거하고 싶은 거니까 얘를 x에 관해서 푼다고 치면 x는 하고 y를 이항해보면 y 더하기 1이 나오거든. 이때 이 정리된 식을 밑에 식에다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러면 x제곱이 결국 y 더하기 1의 완전제곱이 되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쭉 정리를 해. 문제 안 돼. 왜? 미지수가 한 개니까. 난 미지수가 한 개가 되기 위해서 1차식을 원했고 1차식이 이 문제에 있었기 때문에 2차식에 대입할 수 있었어. 늘 정리를 하면 2y제곱 플러스 2y 넘겨서 마이너스 24는 0이 되면서 양변을 2로 나눠보니까 y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2는 0이 나오고 여기서 y 값이 두 개가 생길 거예요. 보통 y는 마이너스 4 또는 y는 3이 생기는데 최종적인 답을 어떻게 쓰냐. y가 마이너스 4일 수도 있고 y가 3일 수도 있다. 근데 문제에서 2차보다는 1차에 넣는 게 편하겠죠? 내가 아까 정리해놓은 이 식 있잖아. x라는 건 y에 더하기 1을 하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x는 여기 y에 더하기 1을 해서 쓰고 얘도 x는 y에다 더하기 1을 해서 쓴다. 최종적으로 너 또는 너가 정답입니다. 이렇게 두 세트를 정답으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2번처럼 2차랑 2차로 연립이 되어 있다. 나의 가장 큰 관심사는 1차식을 내가 뽑아낼 수 있는가인데 1차식을 뽑아낼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사실 인수분해가 된다고 하면 가장 베스트죠.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는 아래 거 잘 봐. 얘 인수분해 안 되는 것 같아. 문자의 종류가 달라졌잖아. 그럼 여기서는 1차식을 못 뽑아내고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x 플러스 2y, x 마이너스 y는 0. 얘가 0이라는 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얘가 0일 수도 있고 또는 얘가 0일 수도 있어. 그래서 문제를 두 번 푸시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0이었다면 그럼 x가 마이너스 2y였다면 하고 이 위에서 얻어진 식을 아래에다 넣는 거지. 그럼 아래식이 x 대신해서 마이너스 2y를 넣을 거기 때문에 4y제곱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나옵니다. 얘를 인수분해를 해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y, 2y, 6 그러면 이것도 좀 바꿔야겠네요. 이게 y, 4y, 2, 3,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거든. 그래서 y가 여기서 0 나오는 값은 y는 2. 밑에 거에서 0 나오는 거 y는 마이너스 4분의 3. 근데 나는 지금 어느 상황에서 풀었냐면 x가 마이너스 2y라는 상황에서 풀었기 때문에 저기 대입해주면 x는 마이너스 4. 여기서 x는 2분의 3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세트 나오고 아직 안 끝났어요. 얘가 0이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두 번째, 만약에 x-y가 0이었다면, 즉 x가 y였다면 이걸 밑에 식에다 x 자리 또 넣어.
그러면 y제곱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6은 0. 그래서 y 마이너스 6, y 플러스 1은 0이라 얘도 y가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6이었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었을 수도 있다. 근데 나는 x랑 y랑 똑같다라고 놓고 문제를 푼 거기 때문에 x는 y랑 똑같이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1차, 2차는 아까처럼 이렇게 근이 두 개가 나오고요. 2차와 2차는 보통 평범한 문제라면 이렇게 근이 총 4쌍이 등장해야 된다. 이걸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을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야. 일단 연립 방정식인데 2차식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 있는 거지. 나는 2차 연립 방정식의 키워드는 무조건 1차식을 찾을 수 있는가? 이거라고 생각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잖아요. 왜냐면 문제에서 그냥 여기에 똑같이 나왔잖아. 그러면 이 1차식을 정리해. y는으로 정리해 볼게 나는. 그럼 마이너스 2x가 되겠지? 이걸 밑에 식에다 넣는 거야.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x제곱입니다. 이게 는 5예요. 그러면 5x제곱은 5가 되니까 x제곱은 1이 되는 바람에 x제곱이 1이라는 건 x가 1일 수도 있고 x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걸 여기다 넣어보시면 x에다 1 넣으면 y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y는 2가 된다. 이렇게 정답을 두 쌍을 찾아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다음 페이지의 7번 같이 일단 눈에 보이는 1차식이 없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관심사는 무조건 1차식 찾아내기거든. 그래놓고 봤더니 인수분해가 되는 애가 있나? 했더니 위에가 인수분해가 되더라고. 아래 거는 인수분해가 안 돼. 위에 거 인수분해는 x로 묶어내면 x 플러스 2y는 0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게 둘 중에 하나잖아요. 얘가 0이었던지, 즉 말 그대로 x가 0이었던지. 두 번째, x는 마이너스 2y였던지. 이렇게 두 가지가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x가 0인 걸 밑에 식에다 대입을 해. 그러면 2y제곱은 12, y제곱은 6이 되면서 y가 두 가지가 나와. y가 루트 6일 수도 있고 y가 마이너스 루트 6일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따라서 상관없이 둘 다 x는 0이었더라.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2y라면 x 자리에 마이너스 2y를 넣어. 그러면 제곱하면 4y제곱 플러스 2y제곱 마이너스 12는 0이 되는 거야. 그러면 6y제곱이 12가 되면서 y제곱은 2가 돼요. 그러면 y가 두 가지가 나와. 그냥 루트 2일 수도 있고 y는 마이너스 루트 2였을 수 있어. 근데 나는 이 상황에서 푸는 거니까 x라는 건 y 값에다가 마이너스 2배를 하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된다라고 쓸 수 있겠죠. 근데 9번 같은 경우는 위의 식 보고 인수분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건 일단 우변이 0이었어야 돼. 그럼 위에 거는 당연히 아니었네? 그래놓고 밑에 걸 봤더니 우변이 0인 것도 만족했고 여기 식 자체가 인수분해가 되더라고. 그래서 밑에 식을 인수분해하면 x 더하기 3y 하나랑 x 마이너스 2y 하나랑 곱해서 는 0이 된다.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 얘가 0 되는 거죠. 즉 x는 마이너스 3y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케이스, 얘가 0 되는 거죠. 즉 x는 2y가 되는 거예요. 그럼 x 자리에 마이너스 3y를 대입해 보시면 9y제곱 빼기 y제곱은 8이다. 첫 번째 식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8y제곱은 8인 거고 y제곱은 1인 거거든. 그럼 여기서 y가 두 가지가 나와.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다. 나는 x는 마이너스 3배의 y다라고 풀었기 때문에 저기다 대입을 해주시면 x가 마이너스 3이거나 x는 3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이미 나오는 거야. 두 번째, x가 만약에 2y였다면 이거를 위에 식에다 넣어. 그러면 4y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8이 되면서 3y제곱은 8이 될 것이고 y제곱은 3분의 8이 돼. 그러면 y는 루트 3분의 8인데요. 이거를 유리화를 한번 해보면 얼마? 3분의 2 루트 6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y가 두 가지가 나오는 거야. 그냥 3분의 2 루트 6이었을 수도 있고 y는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6이었을 수도 있다. 이 각각의 케이스를 위에다가 넣어주시면 x는 y의 2배다. 즉 3분의 4 루트 6이었을 수도 있고 x는 마이너스 3분의 4 루트 6이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2차와 2차와의 문제였기 때문에 총 정답은 이렇게 4개가 등장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인수분해 되는지를 여부를 따질 때는 좌변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요. 일단 능력이 되는 식 중에서 좌변이 인수분해 되는 걸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13번은 이게
2차 연립방정식이에요?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얘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고요. 물론 풀이가 두 가지가 있긴 해. 이거를 한 문자로 정리해서 넣으면 안 되나요? 해도 되죠. 그런데 하나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바로 우리 지금부터 대칭식이라는 용어를 새롭게 배울 건데 연립방정식에서 대칭식의 의미는 뭐냐면 x 자리에 y를 넣고 y 자리에 x를 넣어도 식이 안 바뀌는 걸 말해. 대표적으로 합곱이 그러하죠. 예를 들어서 얘들아 x 빼기 y가 3이래. 그럼 이거잖아. 얘들아 x 빼기 y랑 y 빼기 x가 똑같니? 안 똑같잖아. 이건 대칭식이 아니야. 근데 x 더하기 y는 y 더하기 x라고 써도 전혀 문제가 안 되고 x, y는 yx라고 써도 전혀 문제가 안 돼. 이렇듯 x 자리에 y 넣고 y 자리에 x를 넣어도 식이 바뀌지 않는 걸 대칭식이라고 불러. 그러면 생각해봐. 세상에 어떤 두 가지 수가 있대. 더해서 7이 나오고 곱해서 10이 나온대. 솔직히 이 정도는 너네 머릿속에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 당연히 5랑 2겠죠. 이 정도는 우리가 옛날에 많이 풀어봐서 아시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런 식으로 눈에 바로 보여? 그럼 답 쓰면 돼. x는 5, y는 2. 또는 x는 2, y는 5. 이렇게 해서 답은 두 쌍이 나옵니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게 눈에 안 보일 때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x랑 y를 예를 들어서 알파, 베타라고 생각을 해봐. 알파 더하기 베타. 두근의 합 7, 두근의 곱 10. 이거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세우는 거야. 여기서 t에 관한이라고 되어 있거든. t에 관한 거 세워볼게. x로 세우면 이 문제랑 헷갈리니까 t제곱. 두근의 합은 부호 바꿔서 들어가고 두근의 곱은 부호를 그대로 넣는다. 이렇게 썼던 게 우리가 근계간에서 배웠던 2차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이었거든. 두근의 합은 부호 바뀌고 두근의 곱은 그대로 쓴다.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를 해보면 실제로 우리가 아까 예상했던 거랑 같이 2랑 5 말고 다른 숫자가 안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너네가 눈으로 봤을 때 바로 떠오르는 숫자가 있어, 대칭식에서. 그럼 바로 답을 쓰고 만약에 안 떠올라. 답이 이렇게 예쁘게 안 나오는 문제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더해서 5, 뭐 곱해서 마이너스 3. 이걸 찾으래. 근데 이거는 내 머릿속에 없는 숫자거든? 그러면 이때는 t에 관한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봐라 이거야. 두분의 합을 부호 반대로 쓰고 두분의 곱은 부호를 그대로 써서 얘 같은 경우는 심지어 근의 공식을 써야지 정답이 나오는 문제였겠죠. 2분의 마이너스 b, 빼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다. 이렇게 써서 x가 2분의 5 플러스 루트 37이라면 y는 반대였을 거예요. 2분의 5 마이너스 루트 37. 또는 x가 2분의 5 마이너스 루트 37이었으면 이번에 y가 2분의 5 플러스 루트 37이다. 이런 식으로 써지는 거거든. 이렇게 답이 두 쌍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눈에 바로 보이면 바로 쓰시고 눈에 안 보인다. 그럼 t에 관한 방정식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4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굳이 t에 관한 방정식을 만들지 않아도 저는 정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15번 같은 경우는 바로 풀기는 조금 어려웠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거는 한번 과정을 좀 거쳐볼게요.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것 또한 대칭식입니다. 왜냐면 여기 x자리에 y를 넣고 여기 y자리에 x를 넣어도 이 식이 전혀 바뀌지 않거든. 그걸 우리가 보통 대칭식이라고 부르는데 위의 식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 더하기 y의 전체 제곱에서 2xy를 뺀다 이렇게 변형을 할 수 있잖아. 근데 문제에서 xy는 6이라고 했거든. 그럼 여기 y 자리에 6을 넣어보면 위의 식이 x 더하기 y 전체 제곱에서 12를 뺀 게 13이다가 나와. 그러면 이거를 좀 정리를 먼저 해보면 이거를 제곱한 게 는 25다 나오거든. 그러면 x 플러스 y의 완전 제곱이 25라는 거는 x 플러스 y가 5일 수도 있고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5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xy가 6이고 xy가 6일 수 있다는 거야. 사실 여기서 바로 눈에 보이면요. 바로 답을 쓰시면 돼요. 더해서 5 나오고 곱해서 6 나오는 게 누가 있지 하면 2와 3이 있거든. 근데 이렇게도 한 세트 쓸 수 있고요. 순서 바꾼 거 한 세트 이렇게 써야 하는 거고. 더해서 마이너스 5 곱해서 6 나오는 거 마이마 3 있거든. 이렇게 한 세트 쓰고 이렇게 한 세트를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16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푸냐? 위에 거가 x 플러스 y의 완전 제곱에서 2xy를 뺀 게 는 10이다. 이거고요. 밑에 거는 x 더하기 y에서 xy를 뺀 게 1이 그래서 이걸 풀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a로 치환을 하고 얘를 b라고 치환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b는
10인 거고 밑에 식에서 a-b는 1인 거야. 그러면 이거를 식 정리를 해서 지금 이게 결국 2차와 1차의 연립이다 보니까 1차 식을 정리해서 위에 식에다 넣어버리면 그만이거든. 그러면 밑에 식은 b에 대해서 정리하면 b는 a-1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정리를 해볼게. 그럼 a제곱 마이너스 2b는 10.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은 0이다. 그러면 a 마이너스 4, a 플러스 2는 0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a 값이 두 개가 나와요. a가 4도 나오고 a가 마이너스 2도 나와요. 근데 여기 표현에 의하면 a가 4면 b는 3인 거고 a가 마이너스 2면 b는 마이너스 3인 거거든. 자, 그러면 제가 원래 애초에 a를 두수의 합 b를 두수의 곱 a를 두수의 합 b를 두수의 곱으로 놓고 풀었기 때문에 최종적인 정답 갑니다. 혹시 눈에 보이시나요? 더해서 4가 나오고 곱해서 3이 나오는 숫자 바로 1과 3이죠. 굳이 t에 관한 방정식을 세우지 않더라도 최종적인 답을 내는데 문제가 없고 더해서 마이너스 2고 곱해서 마이너스 3 나오는 거 저는 마3과 1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요렇게랑 1이랑 마3 이렇게 총 4가지를 정답으로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듯 15번처럼 바로 나오지 않고 16번처럼 합곱을 새로운 A, B. 그러니까 최종적인 건 X, Y가 목표긴 한데 사실 두 군의 곱 찾으면 그 X, Y 찾는 거 문제 안 되거든. 그래서 얘를 A랑 B로 치환을 해서 이 문제 표현으로는 U랑 V로 치환하라고 했는데 뭐 U랑 V로 치환을 하든 대문자 A, 대문자 B로 치환하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얘를 잠시 A, B로 치환을 해서 일단 A, B를 찾아. A, B에 대한 걸 찾으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X, Y를 찾을 수 있으니까. 115페이지 2번 가볼게요. 이거에 한근이 나왔어. 우리가 방정식에서 한근이 나왔으면 대입을 하잖아요. 위에 자리에 대입을 해보면 A는 5라는 값이 나오고 밑에 자리에 X 자리에 2 넣고 Y 자리에 3을 넣어보면 8 빼기 9에서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나오거든. 그럼 다시 식을 완성해 볼게. 이 문제에서 x 더하기 y는 a라고 했고 2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b라고 했어. 그러면 이게 1차와 2차와의 연립이기 때문에 이거를 풀 때 1차식을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서 밑에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고 생각을 하고 밑에다 넣어볼게. 그럼 2x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y를 대신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5를 넣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정리하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럼 이게 x 플러스 12, x 마이너스 2는 0이다 라고 나오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12랑 x가 2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다 넣어보시면 x가 마이너스 12일 때 y 값은 17, x가 2일 때 y 값은 3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문제에서 나머지 한 건 구하라 해서 얘는 이미 문제에서 주어진 근이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4번에 이게 좀 특이한가 봐. X랑 Y가 최종적으로 딱 한 쌍만 정답이 된대. 근데 이게 1차와 2차와의 결합이기 때문에 1차를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 X는 2Y 더하기 3. 그래서 요거를 딱 넣는 거야. 그러면 2Y 더하기 3의 완전제곱에서 Y제곱을 더하는 게 는 A가 나온다고. 이걸 쭉쭉 정리를 해보시면 5Y제곱 플러스 12Y 플러스 9-A는 0 이렇게 나오거든요. 생각을 해봐. 이게 최종적으로 한 쌍이 나오려면 애초에 여기에서 y가 딱 한 개가 나와야 돼. 여기서 y가 한 개가 나와야 여기 x는 2y 플러스 3에 집어넣었을 때도 x도 한 개가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식이 결국 중근을 가진다라는 거고 여기서 판별식을 써줄 수 있겠죠. b' 제곱 66에 36 마이너스 ac일 거라 5를 분배한다. 즉 마이너스 5를 분배해주면 이렇게 될 거고요. 이게 딱 는 0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5a-9가 0이어야 되고 a 값은 3번이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위아래 식을 하나로 결합한 식 있잖아. 한 문자로 정리해서 넣은 식. 그 새로운 이 식이 y 값이 한 개가 나온다. 즉 중근을 가지는 걸 풀어주시면 됩니다. 5번처럼 이렇게 는 0인 거 찾으시고요. 좌변 인수분해 되는 거 찾으셔서 1차식 2개 대입해서 최종적으로 보통 답이 4개가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순서상으로 답을 써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x가 2고 y가 3이다 이렇게 나오면 최종적인 정답을 그냥 2,3 이렇게 써달라는 뜻인 거야.
제가 그러면 8번만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8번은 2차, 2차 식이고 위의 식 인수분해 안 됩니다. 일단 는 21인 것부터 탈락이에요. 아래 식이 는 0이기도 하고 이게 인수분해가 되더라고. 그래서 x-y, 2x 플러스 y 는 0이 되고요. 앞에 거가 0이다라는 것은 x랑 y랑 똑같다는 거고 두 번째 식이 는 0이라는 것은 y는 마이너스 2x라는 겁니다. 제가 x는 y다라는 식을 위의 식에 넣어볼게요. 아래 식에서 얻어낸 식이니까 대입할 때는 위의 식에다 넣을 거예요. x 자리에 y를 넣어볼게요. 그럼 y제곱. 두 번째 것도 y제곱. 세 번째 건 그대로 y제곱은 21. y 대신에 x 넣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 x 대신에 y만 넣고요. y제곱은 7이다가 나와. 그러면 y가 두 개가 나오죠. 루트 7 하나랑 마이너스 루트 7 하나랑. 저는 x랑 y가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푼 거기 때문에 x 역시 그냥 루트 7이랑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y 자리에 마이너스 2x를 넣어볼게요. x제곱. y 자리 마이너스 2x 넣으면 마이너스 2x제곱. y를 제곱하면 플러스 4x제곱은 21이다. 그러면 3x제곱은 21이라서 x제곱이 오히려 7이 나오고 그럼 x가 두 개가 나와요. 루트 7 하나랑 마이너스 루트 7 하나랑. 여기를 밑에 식에다 넣어보시면 y는 마이너스 2루트 7 하나랑 y는 2루트 7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에서 x-y의 값을 모두 구하라고 했거든. 그럼 여기에서는 x랑 y가 똑같으니까 0이 나오겠죠. 여기서도 x랑 y 똑같으니까 0이 나오고요. x에서 y 빼면 3루트 7. x에서 y를 빼면 마이너스 3루트 7. 총 정답은 이렇게 세 가지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은 활용인데요. 여러분들이 미지수 두 개 써서 식 두 개 세우시면 돼요. 아마 두 개씩 중에 하나 이상의 식이 2차 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이제 푸는 방법을 알고 계시니까 일단 식을 세우는 게 우선이고 그 뒤에는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자리 자연수가 있대요. 제가 10의 자리 숫자를 x라고 하고 1의 자리 숫자를 y라고 해볼게. 각 자리 숫자의 제곱의 합. 첫 번째 식. 각 자리를 제곱해서 더한 게 37이다. 두 번째, 10의 자리랑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꾸면 y랑 x가 되는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식 쓸 때요. yx 이렇게 쓰면 진짜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10의 자리 숫자가 5고 1의 자리 숫자가 2면 우리가 50 더하기 2 이렇게 쓰는 것처럼 바꾼 수는 10y 플러스 x 이렇게 자릿수까지 반영해서 적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처음 수도 마찬가지 10의 자리 숫자가 x고 1의 자리 숫자는 y다. 이거 더한 게 77이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이때 구하라고 하니까 한번 구해볼게요. 밑에 식은 11x 더하기 11y는 77이라서 11로 약분하면 x 플러스 y는 7이 나옵니다. 위의 식 가볼게요. 위의 식 왼쪽 거 얘가 대칭식이라서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37이라고 나왔죠. 그럼 이 두 번째 식에 x 플러스 y가 7이니까 여기다 넣어보시면 49에서 2xy를 뺀 게 37이다 나오죠. 그러면 2xy는 12다가 나오고요. 따라서 xy는 6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제가 푸는 건 지금 현재 x랑 y를 더한 게 7이고 xy 곱한 게 6이다를 푸는 거예요. 굳이 t에 관한 방정식을 안 만들더라도 눈에 들어오지 않나요? 더해서 7이 나오고 곱해서 6이 나오는 수. 아, 6과 1인가 보다. 심지어 처음 수에 10의 자리 숫자가 더 크다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60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117페이지에 4번 문제 한 번만 가볼게요. 이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대. 근데 이미 x는 2라는 실근을 가지고 있거든. 그럼 첫 번째 케이스 한번 해볼게. 여기 있는 뒤에 있는 저 2차 방정식 있잖아요. 얘가 만약에 둥근, 즉 식, 그러니까 근을 하나 가진다면 너 근 하나, 너 근 하나 이래서 두 개의 실근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그 근이 2가 돼서는 안 되겠죠. 판별식 한 번만 따져볼게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딱 는 0이 돼야 돼. 그러면 a-2의 완전제곱이 0 된다는 거라 a는 2가 나와요. 이거 나중에 다시 여기에 확인차 넣어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게 x-1의 완전제곱이라서 x는 1이라는 얘랑 근 안 겹치는구나. 그럼 두 개 나오는 거 맞구나. 그래서 첫 번째 답 찾았습니다. a는 2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답도 있어요. 두 번째.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지려면 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뒤에 있는 이 방정식이
아까 첫 번째 케이스는 x는 2가 아닌 중근 갖는 거고 얘가 근을 두 개를 가지는 거야. 서로 다른 두 근, 알파, 베타를. 근데 그 중에 알파가 2고 베타는 또 다른 실근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근 중에 하나가 2였던 거야. 그러면 최종적으로 얘랑 얘가 겹치니까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두 개의 실근처럼 보이는 거야. 이걸 풀기 위해선 얘 근 중에 하나가 2라는 거기 때문에 2를 대입해 보는 거예요. 4, x자리 넣는 거예요. 2a 플러스 a-1은 0. 그래서 3-a는 0이니까 a는 3이 되거든. 근데 마지막 확인 꼭 하셔야 돼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그럼 xx 1, 2 마마. 그러니까 x는 1 또는 2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근이 1과 2가 나오는 거고 아까 여기서 2 나왔으니까 최종적으로 멀리 봤을 땐 근이 두 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는 3도 정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상황을 판단하실 수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5번을 한번 풀어볼 건데 이 도형의 전체 부피래요. 근데 원기둥의 높이가 반지름보다 1cm가 짧대. 그럼 내가 만약에 원기둥의 높이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높이를 x라고 하면 이 반지름은 x 플러스 1이라고 놓을 수 있어. 오히려 더 긴 거니까. 그랬을 때 부피에 관한 식 한 번만 세워볼게요. 일단은 이런 원기둥의 부피는 밑넓이가 켜켜이 쌓여있다 이거라서 밑넓이 파이 r 제곱이 높이만큼 쌓여있다. 일단 이게 원기둥의 부피예요. 더하기 이 구의 부피를 갈 건데 우리가 구는 겉넓이가 원넓이의 정확하게 4배거든. 그러니까 원넓이가 파이 r 제곱이면 구는 파이 r 4파이 r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식만 적어놓고 갈게. 그 다음에 부피는 우리가 이렇게 독특한 거는 보통 3분의 1을 붙여요. 3분의 4. 그리고 부피는 3차원에서 논하는 거니까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식을 세워볼게요. 여기 9의 반지름이 x 플러스 1이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이렇게 가는 거고 여기에서 우리는 구 하나를 다 구한 게 아니라 반쪽짜리 구를 구한 거기 때문에 앞에 2분의 1을 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전체가 36파이였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 전개를 하는 게 조금 싫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방법은 있을 수 있겠네요. 반지름은 오히려 x라고 두고 높이를 x 빼기 1로 둔다. 뭐 이런 느낌? 여기를 x라고 두고 여기를 x 빼기 1이라고 두고 그럼 여기가 그냥 x의 세제곱 이렇게 편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저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반지름은 x라고 두고 높이를 x 빼기 1이라고 둔 거. 그러면 파이는 양변에서 좀 지워버리고 얘는 x제곱에서 x-1 더하기 이렇게 숫자 계산하면 3분의 2 x의 세제곱은 36이다. x 양변에 3을 곱하고 전개를 해보시면 x 세제곱 3을 곱했으니까 3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108은 0이다. 5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08은 0이다. 그래서 조리제법을 쓰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서술형이라면 꼭 조리제법에 가셔서 답을 내셔야 되고 객관식이라면 거꾸로 넣어보시는 방법으로 0이 나오는 값을 찾아봐도 나쁘지는 않아요. 이거 아마 조리제법 쓰시면 x가 3이다 나올 거거든.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저의 편의를 위해서 높이를 x 빼기 1로 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종적인 정답은 x에서 1을 뺀 1번이다. 이렇게 정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7번에 이거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겠대. 그럼 얘의 허근이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는 한번 보고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조리제법을 한 번만 가볼게. 그러면 2의 약수 중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 풀마일은 일단 안 되는 게 바로 눈에 보이죠. 그래서 제가 혹시 마이너스 2로 해봤더니 0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됐어.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라는 실근과 여기서 허근이 나와. 여기서 허근을 가지는 이 2차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고요. 이게 판별식을 쓰면 0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여기서 허근 오메가를 가진다는 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 나 이거 어서 봤는데.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이거 대표적으로 세제곱하면 1 나오는 유형이었죠.
그래서 그냥 연습 삼아 써볼게. 두근의 합 마이너스 1, 두근의 곱 1. 그리고 너 제곱은 너 제곱은 너 이런 유형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3개씩 다 0으로 없어지는 거라 우리 그 복소수 풀 때랑 마찬가지예요. 뒤에서부터 3개씩 지워도 괜찮습니다. 그럼 8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이기 때문에 3개씩 지워지면 결국 이렇게 3개가 남게 되거든. 그러니까 앞에 2개가 남으니까 그래. 앞에 2개가 남는데 앞에 1은 별개니까. 그럼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을 찾는 문제였고 문제 소리 아까 써놓고 푼 거에 이건 0이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인 정답은 0이다 생각할 수 있겠죠. 8번에 이 각각을 풀 수는 없어요. 미지수가 많으니까요. 어쨌든 공통인해를 가진다고 했으니까 저 같으면 이 2차식과 이 1차식 완벽한 식들로 풀 것 같아. 심지어 이미 1차식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1차 정리해서 넣어주시고 그때 자연수로 답이 나오는 케이스를 찾으셔서 각각의 식의 마지막에 넣어보시면 A, B 값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10번에 이 뭔가 보기차식 같은 얘가 한근이 나온 거야. 근데 모든 개수가 실수 개수래. 그러면 한근이 1 더하기 루트 5면 나머지 한근은 1 마이너스 루트 5라는 걸 알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먼저 찾아볼 건데 이거 두근의 합이 지금 현재 2고 두근의 곱이 1 빼기 5 해서 마이너스 4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는 x제곱 쓰고 두근의 합 부호 바꾸고 두근의 곱 부호 그대로 쓰면 이거거든. 얘의 두근은 근의 공식 쓰면 이렇게 2개가 나올 것이야. 그러면 얘는 이거를 꼭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4차 방정식은. 이 x의 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16이라는 이 식은 인수 중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를 꼭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럼 나머지는 x제곱 하고 상수항은 좀 바로 가자. 여기 마이너스 4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고 근데 1차항은 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여기를 bx 이렇게 놨어. 그리고 양변에 전개했을 때 개수 비교법을 한번 써볼게. 일단 4차항은 누가 봐도 똑같아요. 근데 여기 3차항. 여기 3차항 개수 0이죠. 좌변에 3차항 없으니까요. 근데 우변에서 3차항 나올 수 있는 거 b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세제곱 이게 전부거든. 근데 이게 0이래. 나 b값 솔직히 바로 찾았어. 그래서 여기 그냥 2라고 써도 괜찮을 거야. 이렇게 바로 찾아버리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는 꼭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우리 노트에. 이 2차 방정식의 음수인 두근의 합. 그럼 여기 이거 근의 공식으로 답 내볼게. x는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여기서의 음수근은 누구인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인 거지. 그리고 아까 이 두 근에서 음수근은 또 한 번 1 마이너스 루트 5인 거지. 이거 2개를 더한 걸 정답을 써달라고 하는 거라서 음수근 2개를 더하면 아 마이너스 2 루트 5구나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1번 같은 경우는 한 근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정리 좀 하자. 1 더하기 i를 위아래 곱하면 분모 2분에 나와서 약분될 거고요. 한 헉은 1 더하기 i. 그럼 나머지 한 헉은 1 마이너스 i. 맨 마지막에 한 근을 알파라고 놓으시고요. 바뀌고 안 바뀌고 바뀌어. 그래서 지금 세근곱이 나온 상황이지. 그래서 알파를 벌써 구해주시고 나머지 근들 또한 근계간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12번에 냉정하게 말하면 2차와 1차와의 식이기 때문에 1차식을 예를 들어서 x는 y 더하기 이렇게 한 문자로 정리를 해서 여기 x 자리에만 콕콕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럼 이 밑에 거가 y에 관한 2차식이 나올 거거든. 근데 결국에 우리가 여기서 y 값이 나오면 여기에 넣어서 x 값을 구하는 건데 만약에 이 밑에 식 자체가 애초에 실근을 갖지 않았더라면 아무리 위에 식에 대입해도 실근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정리한 식에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즉 허근이 나오게끔 하는 그걸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을 구해주시면 됩니다.